머리가 희끗해진 두 남녀가 울며 부둥켜 안습니다. 무려 70년 만에 재회한 두 분인데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러 온 거야. 미국인인 그는 첫사랑을 찾기 위했던 그의 평생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3세가 된 미국인 듀이 씨의 손녀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미 해군 복역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었죠.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한국에서 평생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라 집에 많은 훈장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자란 저는 전쟁 이야기도 종종 듣고는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명해지자 저는 더 궁금했죠. 할아버지와 부모님께 한국은 어떤 나라였는지 묻고 듣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해 듣기에 재미있는 저와는 달리 당연히 할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영광이긴 했지만 참 겁이 나던 일이었다고 하셨어요. 충분한 훈련을 받고 투입되었지만 전쟁의 참상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이 나이가 되도록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할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는 종종 편하게 한국에 두고 온 첫사랑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막바지쯤에 투입되어 몇 개월 정도 참전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전협정으로 인해 전쟁이 멈추었지만 할아버지의 부대는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봉사에 참여했다고 하였습니다. 전쟁 후 한국은 폐허 수준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고 군인들은 그것들의 복구를 위해 얼마간 봉사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봉사 갔던 마을에 살고 있던 소녀 지영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후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군 부대가 지역에 도착했고 그 부대에 속한 한 청년 병사인 할아버지는 그렇게 그 소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만남은 그리 아름답지는 않았는데요. 할아버지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주머니를 당겨 달아났다고 했어요. 당시 전쟁 이후라 한국인들의 상황이 춥고 배고픈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봉사를 하러 온 자신의 물건을 소매치기 해갈 생각을 하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듀이는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치안이 월드 클래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몰래 데려가 버리는 어른들도 있었고 길가에 소매치기나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소매치기에 듀이도 당한 거죠. 물론 주머니에는 초코바와 엽서 정도만 있었지만 그것들이 없어졌고 주머니까지 찢어진 걸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듀이는 쫓아가다 보니 어차피 배고픈 사람이었을 텐데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생각과 상황을 정리하고 일단 가기로 했던 일터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부대에서 혼자 멀리 이탈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길을 돌아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누군가 뒤에서 듀이의 어깨를 턱 붙잡더니 뒤를 돌아보니 숨을 헐떡거리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손에 듀이의 물건들을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듀이는 이 사람이 소매치기였구나 싶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초코바를 빼앗아 들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갈 길을 갔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작업 현장으로 갔죠. 그리고 생각해보는데 왜 배고팠을 텐데 힘들게 뺏어간 초코바를 먹지 않고 돌려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해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때 듀이가 화를 냈던 그 소녀가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눈치를 보며 부끄럽게 다가오던 그 소녀는 듀이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소매치기가 아니라 제 물건을 찾아주려 한 고마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녀의 이름은 미순이었고 그녀는 듀이가 떨어뜨린 엽서를 건넸어요. 너무 미안해서 아까 뺏어갔던 초코바를 다시 주었죠. 아까 화낸 건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소매치기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깨는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미수는 기분 나빠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세상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데다가 참전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런 스트레스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당초에는 임무 수행을 위해 왔지만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혼자 살아가는 미순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미순의 강인한 정신과 마음을 존경했고 이를 통해 미순과 점점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듀이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미순은 미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듀이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갔고 서로에게 필요한 지원과 따뜻한 이해를 주고받으며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순은 듀이와 함께 있을 때 희망과 안정을 느끼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미군 부대와 협력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미순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듀이와 헤어져야 해서 슬픈 마음에 몸이 안 좋아 보이던 미순은 사실 그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불현듯 구토 증상이 심하게 들기 시작했죠. 음식을 앞에 두면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그런 미순을 보고는 조심히 물었다고 했습니다. 너 혹시 몸을 섞은 남자가 있니? 미순은 당황하여 아니라고 말하고 도망치듯 나와서 그대로 듀이에게 그 일을 고백했습니다. 듀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날뛰듯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 둘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둘의 사랑으로 생긴 아이를 너무도 보고 싶었지만 듀이는 계속 한국에 남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했고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순의 배가 불러와 동네 사람들 모두가 미순의 임신 사실을 모를 수가 없을 정도일 때 듀이는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듀이는 미순에게 곧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하고 눈물로 그녀의 배에 키스했습니다. 1954년 듀이는 미 본국의 복귀 명령에 따라 나중에 다시 돌아와 결혼하자는 약속을 한 뒤 홀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듀이가 미국에 도착했을 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군인으로 그동안 일하며 저축해두었던 돈을 부모가 다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그는 화를 내며 부모에게 자신의 첫사랑과 자식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듀이의 부모님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며 한국에서 온 연락과 편지를 모조리 차단했습니다. 듀이는 한국으로 우편을 보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닿았는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듀이는 곧 돈을 마련해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하며 그와 그녀를 닮았을 아기의 얼굴을 상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듀이에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기는 잃었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듀이는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느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군을 전역하고 그렇게 성실함도 내려놓고 그럭저럭 살아가던 엉망으로 살아가던 듀이를 돌아가신 할머니가 사랑으로 돌봐주며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30여 년 전에 돌아가시자 할아버지는 다시금 첫사랑을 떠올리시며 그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아 지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시는 거라곤 그분의 이름이 미순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이 경기도 어느 곳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몸이 안 좋아지시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 첫사랑을 찾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SNS에 이 내용을 올렸죠. 무려 70년 전 첫사랑을 수소문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전역에 퍼졌고 바다 건너 한국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순님을 찾아내었어요. 그녀의 손자가 SNS로 연락을 해왔고 정보를 교류한 결과 정말로 두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미순님은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노쇠하셨지만 꼭 가고 싶다고 하셨죠. 미수님도 이 만남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미시간주의 한 호텔에서 만났어요. 두 분은 서로 손을 꼭 붙잡고 한참을 우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듀이 할아버지를 똑 닮은 분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곧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그분은 바로 두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상상했던 두 분의 아이였죠. 그 편지 속에는 아이를 잃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혹시나 그건 부모님이 나를 단념시키기 위한 거짓이고 진짜로 내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거였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인수. 바로 떠나던 날 듀이가 지어줬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미수님은 듀이 할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매우 지쳤고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 미순에게 도움을 준 어느 미국인에게 의지했고 그렇게 미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결혼하고 사시다 10여 년 전 사별하셨다고요. 물론 두 분이 각자 가정을 이뤄서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긴 했지만 이 영화 같은 첫사랑 이야기의 자식들은 모두 흔쾌히 두 분의 만남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계속 연락을 이어가기로 했죠. 이미 나이가 지긋해진 그들의 자식도 있으니까요. 두 분은 현재 친구 같기도 연인 같기도 한 연락을 계속 이어나가며 제가 본 중 최고로 행복해하고 설레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건강도 좋아지셨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사랑을 뛰어넘은 시간까지 초월한 사랑이네요. 두 분이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고 한국과의 인연을 맺어주신 미군 용사에게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